자, 네 번째 시간이네요. 산지관리법 1독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인데, 먼저 이제 기억 되살리기 이렇게 해서, 산지란 뭐라고 그랬죠? 산지란 지 생일 암소 사기를 원한다. 자기 생일날 암소 사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지목이 임야인 거, 생육하고 있는 거, 일시 상실, 그 다음에 암석지, 토택지,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사용하게 된 토지, 그 다음에 길, 산길, 이런 것들, 이것을 산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목이 임야인 것은 2017년 6월 3일 날 시행됐다. 날짜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전에는 산지 현상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 산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산지 전용이라는 것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해서 용도 내에는 뭐냐면은 조가라는 사람이, 조시성을 가진 조가라는 사람이 조가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1 일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가 벌꿀 채제1, 조림, 쑥갓고기, 임목 벌채, 굴치, 임산물 채취, 그 다음에 임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재배,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이라는 것은 뭐냐? 산복조,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조가 벌꿀 체제 외의 용도로, 그러니까 조가 벌꿀 체제 그것이 아닌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산복조, 조가 벌꿀 체제 외 일기사 형변, 그리고 또 숲길하고 유사한 산길을 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 숲길, 유사 산길, 형변. 숲길이나 유사한 산길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일시 사용이란 건 뭐냐? 산복조, 조가 벌꿀 체제 외 일기사 형변. 그리고 숲길, 유사 산길, 형변. 이것이 산지 일시 사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조부터 15조까지 14조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했다 그래갖고 처벌하고, 이런 경우가 그 산지관리법에서는 이게 산지 전용 허가 불법 산지 전용이죠. 그것이 가장 많죠. 그런 사례가 대부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1항에 보면은 산지 전용 허가 등이에요. 3절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아까 조가벌꿀 체제 1 그 외의 용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산지 전용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산림청장 등은 1항 단서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항 산림청장 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항, 2항, 3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에서 관련된 산지 전용 허가 관련 규정이에요. 이어서 4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광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누가 민원인이 개발행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담당 부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허가를 해줘야 말지 그렇게 이제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지 전용도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의제되는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한 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의제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14조 1항에 돌아가서 대통령령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 이렇게. 그래서 14조 1항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시행규칙을 또 봐야 되겠죠. 1호 법 제14조 1항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서 산지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이건 준보전산지고 보전산지인 경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이렇게 식품부령이 있고 200만 제곱미터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축구장으로 말하면 한 280개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100만 제곱미터는 140개, 축구장 140개 이렇게 되겠죠. 법 제14조 1항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산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보존산지는 다르게 되어 있고 이때는 산림청장, 그리고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의 경우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겠죠. 여기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림, 사유림, 공유림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서 국유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유림이라도 관리부서가 재무부? 요즘 재무부가 아니죠. 국방부 뭐 이렇게 부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국유림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관여하는 거고 그 외 국유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산림청장 등은 1항에 따라 산지 전용 변경 허가 신청을 받거나 변경 신고가 있는 때에는 경계 표시 확인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다만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를 했으니까. 산림청장 등은 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 전용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 1항에 따라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예치 사실을 확인한 후 산림 전용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돈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나서 해라 이런 취지죠. 그렇게 되어 있다.
외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네요. 국가하고 그걸 거래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 허가 등의 신청해가지고 영제 15조 이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사무 서식, 산지변경 허가 변경 신고서, 별지사무 서식 이렇게 돼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화를 정하는 서류는 뭐가 있느냐?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 타당조사서에 관한 결과서 이렇게 돼 있고,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 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지목 나타내는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축적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의 산지 전용 예정지 실측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붙여야 되는 서류가 많죠. 그 다음에 산림기술 용역자, 산림사업 시행자, 소속 산림기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거 660제곱미터는 200평이죠. 해가지고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복구 설계서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660m, 2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거 그런 구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도 660제곱미터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4조 2항 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뭘 제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산림조사서. 그리고 산림조사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숲의 종류, 모양, 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 나무 높이, 인목 축적이 포함될 것. 산불 발생, 속가배기,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속가배기, 벌채 전의 인목 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인목 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되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붙여야 되냐? 전용 허가서에 신청에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정 공법,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사서, 평균 경사도 조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60제곱미터 이게 또 나오죠.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거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 조사 작성하는 거냐? 산림공학 기술자. 그 다음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그리고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첨부할 게 신청인이 제7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산림기술 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조사 작성한 검토의견서 1부,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1부 이렇게 해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겠네요. 이것은 뭐 전문가들이 하는 사무실에 거의 그런 데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개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려면은 좀 하지 못할 것 같죠. 이거는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항목의 서류 해가지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이렇게 서류
제1호 바목, 암목, 참목의 서류 이렇게 돼 있고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허가, 변경 신고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사본함부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그 전자정부법 해가지고 축산업 등록증 전자정부법 이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거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축산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면 다만 경미한 상황, 농림축산 아까 대통령령 이걸 봤는데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황 이거에는 뭔지 시행규칙 해가지고 명의 변경 그 다음에 산지 이용계획,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 전용 면적의 축소 등록 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의 변경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5조의 산지 전용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전용하려는 자는 14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구규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구규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경영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산림경영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산림청장이나 신고하라 이렇게 돼. 신고 대상이 뭔지 산지 전용 신고 대상이 뭔지를 여기서 하는 거죠.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화장, 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것은 산지 전용 신고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의 절차, 신고 대상 시설,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전용 신고 대상 이것도 좀 외워놓으면 한 글자씩 빼가지고 외워놓으면 좀 좋긴 하겠네요.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부대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화장, 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산지 전용 신고로 하는 거다. 산지 전용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 전용 신고 해가지고 명의 변경, 이용계획, 일에 한해서 전용 신고를 변경하는 사항, 소유권, 사용 수익권 변경, 건축물의 면적 위치 변경, 산지 전용 신고 이렇게 제1항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 변경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4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항 관계행정기관의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 및 5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이게 준용하는 것은 요걸 준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14조 4항하고 5항이 이거라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